계획을 한 달을 세우면 1년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예술가라든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원천은 계획적이고 습관적인 일들의 반복이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반복.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마치 처음 인사드리는 것처럼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창의라거나 열정이라거나 너무나 바라고 얻고 싶은 영감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의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는 잠재된 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창의성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좀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의식은 우리가 큰 빙산에 뾰족히 튀어나온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상호 비교를 하면서 무의식적인 영역이 훨씬 크고 깊음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어떤 머릿속에 개념화된 느낌은 의식은 가볍고 무의식은 무겁고 깊다.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렘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뭔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 뭔가 약간의 판타지까지 개입을 해서 이 안에 엄청난 무언가가 있을 것이야. 네가 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게 되면 너는 엄청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경우 많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개월 만에 당신을 엄청난 존재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나 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설레는 그 무언가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효율입니까? 설레는 것을 얻고 싶기도 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나서보게 되기도 하죠. 의식은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해석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불일치가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의식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내 행동을 계속적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을 구분하자면 크게 전 두 가지 패턴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두 가지 패턴의 의식 중 어떤 패턴의 의식을 내가 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창의성과 열정의 온도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현재 이 순간적인 내 행위와 말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지 않고 현재의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즉흥적인 해석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그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순간을 즉흥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맞춰서 내 말과 행동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어서 그것은 언제나 임시방편, 급조한 생각, 급조한 감정, 그래서 급조한 결과물을 낳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무실 내부 공사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오래된 집을 거쳐가셨기 때문에 집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인데 집을 뜯어내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할 수 있지만 뜯어보니까 그 내용물 자체의 구조가 너무 엉성하게 짜져 있어요.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현재에 충실한 것과 현재를 즉흥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인데 즉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사상 누각이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과거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디로 가느냐? 미래로 가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는 선형적으로 순서대로 시간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과거는 반드시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로 반드시 미래로 이어지는데 이 순간순간만 즉흥적인 해석으로 갖고 살게 되면 과거의 나와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각기 다른 패턴의 어떠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사상 누각 위에 올라가 있는 각각의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게 뭐가 없느냐? 삶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삶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단단한 저는 의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을 해석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봐도 좋겠습니다. 단단한 의식, 단단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해주는 해석, 의식 누구도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리라 우리는 추정하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탐구하면 그 안에 무언가 엄청난 것들이 나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고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관성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무엇에 의지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러한 의식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관된 의식, 구조, 그것이야말로 창조적이면서도 좋은 의식이면서 삶을 좋게 해석해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열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그것이 내가 예술가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의식이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 통화 버튼을 누르면 택시가 옵니다. 그 택시가 오는 시간이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택시를 타러 나갑니다. 택시를 타러 나가게 되면 그 택시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분이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했던 그 30분 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사람의 체력을 만들었고 계획성 있는 삶을 만들어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영감이 넘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즉흥적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과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는 어떤 일관되는 의식, 흐름이 필요한데 이런 의식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계획 세우기입니다. 연말에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죠. 연초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이 연초 계획이란 뭐죠? 여러분, 계획이란 건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예술적 영감이라든지 창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 자체는 매우 가시적이고 의식적이고 한 부분이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어가는 이 순환의 과정, 반복의 과정, 계획을 통해서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반복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트와일라이트 하프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 삶 주위에서 자신의 삶을 잘 해나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공통점을 살펴보면 누구나 계획성 있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아주 디테일해야만 계획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눴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그 해야 할 일을 그 시간에 하고 있다면 그분은 매우 계획적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궁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은 의식적인 부분이죠. 이 의식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결국 무의식의 꽃이 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의식적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건 반대로 내가 삶에 일정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매일 아침, 매일 하는 것들이 쌓일 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그 과정 속에서 설렘이란 게 있고 그리고 기쁨이란 게 있고 그 설렘과 기쁨이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창이란 것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부분이 이어서 삶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인데 한쪽이 의식이라고 하면 한쪽이 무의식이라서 잠재의식이라서 둘 사이에 중요한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오히려 의식적인 부분이 무의식적인 영역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적인 부분은 무의식을 여는 키와 같아서 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영역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무용지물인 거죠. 이 키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일관적인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의식적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계획이고 이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과 아이디어들이 고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너는 의식이 중요해, 무의식이 중요해, 잠재의식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우선
내가 의식적으로 내 삶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미난 것이 제가 어제는 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계속 마음이 쉬어도 되는데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저에게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기쁘고 즐겁고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화면을 켜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루를 빼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루틴화되면 이 삶 자체가 막 뭐랄까 쥐어짜듯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 루틴화된 삶 자체가 매우 평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 의식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비즈니스에도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확 꺾여서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게 있고 뭐 영감을 받아서 전략을 수정할 때가 있고 하는데 책과 강연은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보는데 이 아침 방송을 켜고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책과 강연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를 쌓아왔던 아침 방송의 루틴화된 이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깔리고 이 사람은 왜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저의 정체성을 제가 주입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분들 쪽에서 결정을 해줘 버리시는 그러면서 하나의 전체 이 시간이 작지만 단단한 브랜드가 됐고 이 브랜드라는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건강한 미래라는 줄기와 뿌리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나에게 필요한 루틴을 확보하는 것, 그것을 이제 습관화하고 유지해가는 것. 사실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창의성과 열정이라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 하나와 구분돼서 뒤에 것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뭘 하냐면 이 시간에 내가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이 다시 나왔잖아요. 아까와 뭐가 다르냐? 일관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관된 하나의 내일이 없으면 자신의 철학이 없으면 그 순간순간을 살 때는 철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말과 행동을 던져놔 버린 것을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으면 불안해짐으로 또 타자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불행해짐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분절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현재에만 집중한 그 순간에만 집중한 의식적인 노력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하나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내가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어떤 확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인데 언제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살 것이다. 내일도? 내년에도? 그 말을 자체가 바로 일관된 삶의 기반 위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몸담고 있는 시간,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됐건 아니면 직장인이 됐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나에게 창의성이 필요하고 나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창의성이 없거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루틴은 어딘가가 무너져 있거나 부실하거나 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다라 차트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억지로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해 온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겁이 났던 것이 자 지금은 젊고 힘이 있어서 내 의지로 끌어오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앞으로 계속 나이가 먹고 기력이 쇠잔해 가면 그때도 내가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퍼져버리지 않을까? 스스로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죠. 만다라 차트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밸런스라는 것. 만다라 차트에는 삶을 8개의 인생을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여가 있잖아요. 여가. 노는 거. 노는 게
8개 분야 중에 한 파트를 차지하는데 이 8개 노는 것과 돈을 버는 것,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과 다른 여타 7가지와 동등하게 8분의 1만큼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40이 되고 50이 돼서 34 논다고 욕먹고 놀면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더 참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치우쳐지면 반드시 한쪽이 구멍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만다라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팽이를 돌려보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팽이는 돌지 못합니다.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하나 8가지 중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 골고루 균형을 맞추면서 살라는 게 만다라 차트가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균형 감각 있게 살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의식적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계획. 그 계획은 단순하게 이번 달에 내가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단편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살을 빼겠다 그것도 계획이죠. 술을 적게 먹겠다 그것도 계획이죠. 근데 살을 빼겠다라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왜 실패합니까? 전체에서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적게 먹어야 되죠. 적게 먹기 위해서 그냥 회식을 줄여야 되겠죠. 그 외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TV를 좀 적게 봐야 되겠고 운동하려면 자연스럽게 뭐 살을 빼게 되고 시간 관리가 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더 강화되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분을 생각하지만 일부분만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 삶의 밸런스를 찾아보면서 그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처방을 내리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설정된 계획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식과 의지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단단함이 이어져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창의성이란 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린 결과에 따라서 원하는 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열정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라거나 창의성이 없어서라거나 재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문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애초부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루틴화된 습관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쪽 저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인데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은 쪼개 쓰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 때 어떻게 하고 저녁 때 어떻게 한다는 하루라는 그 시작과 끝점에 이렇게 듬성듬성 디딤석을 놓듯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고 의식적인 루틴이 창의성이나 열정보다 훨씬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것이므로 창의성이 부족하신 분들, 열정이 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내려두시고 우선은 내 삶을 균형 감각 있게 루틴화시키는 작업을 선행해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루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제가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좀 특이할 정도로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꼭 내려요. 그리고 원하는 정해진 페이퍼에 글을 어떻게든 써. 그리고 낮에는 수영을 가거나 마라톤을 꼭 해. 글쓰기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창의의 원천은 그 루틴 안에 있다라고 했었고 트와일라이트 하프 역시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렇고 여러분 알고 계신 예술가라든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원천은 계획적이고 습관적인 일들의 반복이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반복 그것이 성과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술을 좀 줄여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이런 단편적인 질문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 삶 전반을 돌아보시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동시에 골고루 성장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구조를 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보시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자리에 앉아서 5분, 10분 만에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계획을 한 달을 세우면 1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이 열흘을 여러분들께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할애를 하셔가지고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 그게 잘 안 되시면은 6개월 혹은 분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시는데 내가 세워놓은 것을 이걸 반복적으로 몇 번이고 지지고 볶고 하시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빠지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는 세 가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새의 시선, 1년이라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 두 번째, 부분의 시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내가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게 뭐 8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 10개를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물고기의 시선입니다. 물고기의 시선은 뭐냐면,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으면 경계가 없죠. 그 여기저기 넘나들죠. 8개가 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 그런 카테고리들을 넘나들면서 상호 관계성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얘가 과하면 얘를 못하겠지. 자, 그럼 얘의 힘을 빼고 얘를 더 힘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8개의 관계들을 상호적으로 고찰해 가시면서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계획은 70점만 돼도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계성을 고려해가면서 전체적인 계획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의 시선이 필요하고, 개미의 시선이 필요하고, 물고기의 시선이 필요하다. 새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 개미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 물고기는 상호 관계성을 가늠해보는 시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선을 투영시켜서 골고루 잘 계획해 오시고 2022년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현재 시간 8시 14분이고 51분 나와 계시고요. 네, 역시 노력을 안아주는 사람은 대표님 분이네요. 살 빼기 위해 운동, 식단 진행되니까 정말 세상 바빠지고 시간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고 선택과 몰입할 일이 생기게 되네요. 살을 빼려고 시작한 일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되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연동돼 있어서요. 하나를 당기면 다른 한쪽이 반대편에서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알아차리고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50분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일단 녹화부터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